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11월 13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재판부 즉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선거법 재판을 재판부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로 않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재량으로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는데 그동안 주진우 의원이 이 재판부에다가 생중계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제 아마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판 중계는 뭐 되지 않지만 물론 뭐 재판이라는 게 또 들어가 직접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게 아마 뭐 추첨으로 또 됐나 보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아마 뭐 된 분도 계시고 안 된 분도 계시고 하던데 어쨌든 아마 뭐 일단 현재로서는 생중계가 안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입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뭐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저희들은 이제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해서 네. 이재명의 판결을 뭐 이걸 통해서 이재명의 판결을 뭐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넌센스죠. 네.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이 자칫하면 이제 이 재판장이나 이런 게 다 신분이 드러나고 지금 재판장을 비롯해서 판사들 3명에 대한 지금 경호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날 지금 보니까요. 대략 한 6천 명 되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 네. 소속에 지금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네, 총 동원령을 내렸어요. 아마 그 뭐 동원령을 내리는데 뭐 비용은 다 더민주혁신회에서 부담한다 뭐 이런 문구도 있었죠. 예, 그거를 여기 어제 공지하고 11월 15일 금요일 및 25일 월 서초동 집회 참석 관련 해가지고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1. 11월 15일 금요일과 20일 월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 재판이 있습니다.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들은 본인은 물론 최대한 많은 분들의 해당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2. 광역조직 및 광역조직준비위원회 차원에서는 조직화 점검을 통해서 참가 인원 파악을 해 주십시오.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지금 5천 명 정도 모이는 집회를 하려고 그런다는데요. 비행기 타고 오더라도 지방에서 부산이나 제주도나 광주나 목포나 이런 데서 비행기 타고 오면요. 비행기 싹을 다 항공료를 대주겠다는 거예요. 수억 들 텐데요. 중앙 차원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네. 각 광역 조직 차원에서 조땡땡 조직처장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까지 나옵니다. 문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 문의해 달라는 거예요. 야, 더민주혁신회가 얼마나 돈이 있길래 제가 듣기로는 네. 이거 버스로요. 한 30명, 40명 타잖아요. 네. 한 차 정도 서울로 오는데 대략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밥값 뭐 그다음에 경비 뭐 해서 한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줘야 되고요. 그다음 버스 또 대여로 줘야 되고 네. 하루 대여로 줘야 되고 뭐 그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생각해 보면 5천 명 같으면 글쎄 꽤 많은 돈이 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날과 그 다음 날 지금 수능 지금 논술고사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서초동에 지금 뭐 다 메우겠다는 그런 뜻이 같은데 이걸로 지금 사실 압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오면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아마 좀 극렬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더민주 혁신회의 세네요. 비행기 값도 내준대요. 야. 아니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렇게 스폰서를 받길래 네. 이런 걸 다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이거 한번 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요즘은 보니까 굉장히 아마 본인이 특히 선거법보다 위중교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항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보니까 본인도 상당히 지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 본인이 아마 이게 지금은 뭐 다들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나면
아마 꽤 두려움이 클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내일은 바로 김혜경 씨에 대한 또 선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국회의원 부인 네. 그 대선 후보 경선 단계에서 광화문의 중식당에서 인당 3만 원짜리인가 뭐 2만 5천 네, 원짜리 선거법 위반이죠, 그것도. 예, 그거 세 개를 경기도 벅화로 시원하게 긁었다 해서 네. 그 선거 공판이 내일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국내 사정은 그렇고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좀 움직임을 보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인사들을 장관들 뭐 등등을 이제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17일 정식으로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출범하면 이제 국회 또 상원이나 하원의 또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있지만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국방부 장관의 그 후보자에 팍스뉴스 앵커를 이 선임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소령 출신입니다. 군에서 소령 출신인데 이 팍스뉴스의 앵커를 한 8년 동안 했고 친트럼프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냈는데 이 사람을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에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보면 주로 이제 장성, 사성 장군이나 그렇죠. 뭐 출신들 했는데 소령 출신을 지금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게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옛날에 그 북한 김정은과 만났을 때 김정은과의 어떤 이 회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바 있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굉장히 지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될 경우에 지금 특히 이제 이 미북 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에 굉장히 좀 이게 하지 않겠는가. 특히 그리고 소령 출신이 과연 미국의 전반적인 세계 전략의 국방 전략을 지휘할 수 있는 이게 한 번도 총 지휘부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령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국방부 장관 하려면 육해공을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전략 작전 이런 것들 또 세계 정세 예, 주요 국가의 어떤 군사력 그 경쟁력 비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상당한 지식과 정보 판단력이 요구되는데 과연 펜타곤 수장으로 들어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따를까요? 그러니까 그게 꽤 아마 조금 혼란이 우려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군대 조직의 속성상 상명하복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서열이 분명한데.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투자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 육군 장교로 임관이 돼서 콴타나모에서 근무했고 아프간 전쟁에도 참여했고 그러다가 이제 상원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그 이후에 팍스뉴스의 이 진행자로 한 8년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를 인터뷰하기도 했고 꽤 이제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데 아마 이제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군내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하면서 이제 주로 여성, 젠더, 트랜스젠더 뭐 이런 사람들을 군에 많이 이제 지금 근무를 시키겠는데 이거를 좀 척결하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글쎄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와 비춰봐서는 글쎄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 지금 적극적인 지지파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를 뭐 정부 효율화 위원회 위원장으로 아마 또 지명을 했어요. 글쎄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한 기업의 대표인데 우리 같으면 뭐 이재용 회장을 글쎄요.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건데 네. 글쎄 이제 물론 뭐 트럼프식의 아주 측근이고 한데 지금 근데 뭐 돈은 엄청 벌은 모양입니다. 네. 지금 뭐 주가가 엄청 뛰었고 본인이 만들었던 도지코인이라고 해서 이 코인이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참 걱정은 뭐냐면 트럼프발 이제 이 그 전 세계 기업들 뭐 이게 이제 지금 이 미국 나스닥이나 이거 전부 다 상승을 하는데 유독 한국 주식시장만 그러니까요. 지금 돈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고 그래요. 환율도 1,400원대까지 오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증시나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비트코인 이런 가격이 뛰니까 국내에 있던 돈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다 이제 미국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게 되는 그렇죠. 뭐 이런 현상을 비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트럼프가 명확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대중국
어떤 이 전선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이제 주류로 지금 뭐 최전방에서 일단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번에 내일 출국하시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트럼프와 상당히 조율을 많이 할 거고 또 호흡을 맞출 텐데 근데 이재명이 들어서면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국 그 옹호론자지 않습니까? 쉐쉐 잘하잖아요. 쉐쉐하고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트럼프 주의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한미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굉장히 충돌이 심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민주당에는 친중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와 이재명이 만약에 합이 맞는다면 네. 김정은과의 대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네. 여기서는 합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이게 끔찍해지는 참 겁니다. 끔찍해지는 상황 끔찍한 같습니다. 시나리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이 시대가 오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리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불리한 측면도 그렇죠. 있고 산업적으로도 보면 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유리하지만 자동차나 이런 거는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수출을 많이 그렇죠. 못하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 경제적인 문제 또 안보적인 문제도 아마 이 워싱턴 선언이 이게 좀 뭔가 수정이 될 가능성도 높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금 이 대응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를 위해서는 지금 일단 트럼프와 합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꽤 이제 골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10년 동안 안 치다가 최근에 이제 골프 연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좌파들은 무슨 한가롭게 골프 친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베 총리가요, 전 총리가 이 골프 외교를 통해서 이 일본의 국익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그 국가의 어떤 이 수장이라는 거는 그쪽 사람의 어떤 취향과 이런 걸 또 맞춰낼 필요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내일 이제 에이펙 G20 때문에 이제 출국을 하시지만 트럼프와의 어떤 만남을 계속해서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미국에 잠깐 들려서 트럼프와의 그 미팅이 성사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그 미팅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골프가 있었다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네. 이게 참 골프라는 게 한 4시간, 5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이야기를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친교도 나눌 수가 있고 또 그런데 사실 회담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뭐 일부에서 뭐 무슨 저 폄하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골프 또 이게 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하고 골프 칠 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최경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네. 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런 어떤 취향에 맞춰주는 거 그게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여성 골프 선수들도 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도 많고 남자 골프 선수도 최경주도 유명한 특히 최경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트럼프라든지 이게 또 종교적으로 또 기독교 맞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뭔가 좀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3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 수사가 조금 상당히 좀 뭐라고 깊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훨씬 더 깊이 있게. 예. 자, 일단 새로 나온 팩트는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도 소환 조사하겠다는 지금 검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 네. 돈 봉투로. 이런 게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명태균 수사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경찰에 지금 이걸 자꾸 연일 이재명 대표가 경찰을 폭력 뭐 진압 이걸 규탄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예산을 다 깎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자기들 장애 집회 이거를 못 막게 하겠다. 그렇죠. 그 용도로 지금 경찰을 겁박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검찰 예산 한 500억 네. 갖고 법원 예산은 뭐
법원에서 올려달라는 뭐 주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뭐 240억 증액을 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경찰 이제 집회 시위 이거 우리 함부로 막지 마 이 엄포용 같습니다. 예. 네. 자, 그 이야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얼마 전 최고위원회에서 지난주에 광화문에 열렸던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자유통일당 관련된 이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거를 집회를 칭송했습니다. 칭찬하고. 근데 저희가 그 내용들을 쭉 알려봤더니 바로 그 집회에서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주로 뭐 신혜식 그다음에 뭐 이봉규 뭐 홍철기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한동훈 대표를 깜빵으로 보내자. 한동훈 대표를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주류였어요. 자, 근데 그거를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이 아주 이 모범적인 집회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모범적이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저희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